네, 2월 7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그렇게 큰 강세는 나오지 않은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영향이 비교적 좀 적을 수도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오늘 우리 증시만의 호재성 이야기를 좀 있습니다. 동시효과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현대차, 기아,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이 올라간 것,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여파를 또 미칠지, 그리고 패시브 자금도 얼마나 끌어들일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오늘 일라이릴리 그리고 방산 섹터 내에서 호재, 오늘 시장 어떻게 반영될지 같이 살펴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수요일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현재 0.58% 오른 2,591포인트, 2,600선 회복까지는 9포인트에서 10포인트가 남았고요. 코스닥은 811포인트, 0.59% 상승하며 출발합니다. 반도체의 흐름 어떨까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 흐름 체크해 보시죠. 삼성전자 0.4% 오름세 보이며 74,700원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1.52% 내린 135,900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면 현재 기아, 현대차, 기아 모두 상승 출발 보이고 있고요. 나란히 현대차는 1.49%, 기아는 0.81% 오름세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의 흐름도 좋네요. 그렇다면 2차 전지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 흐름 체크해 보시죠.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시간 외에서도 에코그룹주 전반적으로 다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시간 외에 이어서 동반 상승 본장에서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5.56% 오른 22만 8천 원 구간. 에코프로 역시 상승 출발 보입니다. 5.3%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며 53만 6천 원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는 희비가 교차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 출발하고 있지만 알테오제는 어제와 함께 또 약세 출발 보이고 있고요. HPSP는 1.73% 하락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코스피 상황 이동근 센터장과 확인해 보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금 한 0.6% 이상의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언급드렸지만은 자동차 관련 현대차라든가 모비스 같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삼성 SDI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들 반등세 보이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인 지수, 또 이제 여기다 네이버나 카카오도 1% 이상 상승세 보이면서 이런 좀 이제 우리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전체적인 지수를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잠깐 언급됐지만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뭔가 재료를 가지고 있고 또는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 발표보다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보면 이제 이런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같이 내놓은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 2차전지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강세가 지수를 이끄는 이러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코스닥도 한번 주게 해주시죠, 바로.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강보합권을 계속 좀 유지해주고 있는데 뭐 사실 지금은 에코프로비엠 쪽이나 뭐 에코프로가 지금은 계속 좀 지수를 좀 끌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도 뭐 이제 실적 발표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매출액 부분들은 일단은 좀 선방은 했는데 영업이익단에서 좀 많은 좀 하이 실적치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부분들 이제 리튬가에 대한 판가 우려 부분들 때문에 좀 영업이익 부분들이 좀 타격이 있었지만 일단 양극재 부분 쪽에 있어서는 좀 출하량이 계속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매출액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충분히 투심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지금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쪽에 좀 몰리고 있는 부분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밸류 상위에 대부분이 다 2차 전지 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2차 전지 쪽에 대한 지수 추종 랠리 부분들이 계속해서 코스닥을 좀 운영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쪽이 충분하게 바닥이 잡혔다고 예견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수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긍정적인 좀 요소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도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분위기 점검해 봤고요. 오늘 단연코 시간 외에 연동성 보이며 강한 쪽 하나가 바로 자동차 부품입니다. 네. 실적도 좋았고요. 또 완성차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지니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도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몇몇 종목들의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투심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런
좀 그 접근도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가치주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네. 굉장히 업력이 오래됐고 굉장히 그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고 사실 밸류에이션상으로 저평가가 되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시장의 그 흐름과 좀 맞물리면서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뭐 대표적으로 뭐 대원강업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강세 이런 부분들이 이런 맥락에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그 완성차 업체들의 호조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결국 완성차 업체들과 자동차 부품주들은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가장 좀 그 어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완성차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현대차와 기아가 좋은 스타트를 끊었어요. 일단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도 이제 뭐 PBR 관련해서도 굉장히 네. 좀 저평가 국면이었고요. 근데 다만 지금 뭐 일부 저 PBR 관련주들 중에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기아나 현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지금 차종에 대한 프리미엄 매출이 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매출 점유율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전기차 점유율이 조금 소폭 줄어든다 해도 그만큼 이제 차량의 판매량 효과는 풍부하게 완성차 업체에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만 지금은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올해도 좀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계속 좀 나와줄지 않을까라는 투심이 계속 좀 유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분에서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현 부분에 좀 눌림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충분하게 매수 관점을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은 좀 보유자 영역 구간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완성차 업체들의 좀 주가 강세 랠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부품주도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놓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대형 이벤트 부분들 판도로 바꿀 수 있는 이벤트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만약에 좀 대형 이벤트가 좀 나오면서 판도가 바뀐다고 하게 돼도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 강세 흐름들에 있어 오히려 좀 투심이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추가적인 상승 랠리도 충분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자동차를 비롯해서 실적에 정말 정반응을 하는 시장입니다. 동시가 예상 체결가에 이어서 역시나 방산 기업 LIG 넥스원을 필두로 한화 시스템, 퍼스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도 강하게 올라오네요. 아무래도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해서 대두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확장을 조금 더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 그 방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좀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수출 그 천궁이 그 수출이 시작된다라는 부분들. 사실 과거에 22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제 그 천궁을 수출을 한 바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죠 중동 지역에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LIG 넥스원의 필두로 해서 이런 그 방산주 전반에 강세를 좀 이끄는 그런 재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런 부분에 방산주는 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여전히 이 수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네. 제일 그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의 어떤 우리나라 이제 방산업에 대한 높은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계속되는 계약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올해도 이제 주가의 어떤 그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중간중간에 일단 이런 뭐 계약이 좀 이제 어떤 미스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수주의 규모가 늘어나고 그리고 어떤 수주의 어떤 그 폭이 넓어지는 그러니까 국가들도 이제 새로운 국가들이 추가가 되고 지역들도 새로운 지역들이 추가가 되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역시 방산주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좀 이제 저는 그 이런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조정이 나온다거나 눌림목이 나올 때는 좀 적극적으로 담아가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에 대한 키워드로 방산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전반적으로 특히나 2차 전지의 반등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2차 전지를 필두로 이 전략을 챙겨가 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잘 보는 어디서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어디서 또 반등 시그널을 잡을 수 있을까 먼저 점검을 해볼 텐데요. 네. 최진욱 본부장은 리튬 가격을 필두로 세웠고 이동근 센터장은 지금
전기차 재고에 대한 P와 Q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그쵸. 시그널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리튬 가격 쪽에서 제가 궁금한 건요.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볼 텐데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깅 기간이 3개월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렇다면 결국은 양극재 기업들 매출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겁게 조금은 이익을 가져가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리튬가가 지금 뭐 안정화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뭐 그렇다고 반등 기조가 확실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판가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올해 1분기까지도 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제 에코프로 쪽에 좀 수급이 쏠리는 부분들은 뭐 앞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지금 주가가 대부분 다 악재를 좀 선 반영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예상 부분들로 인해서 좀 투심이 지금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하단에 대한 좀 리스크 부분들도 좀 많이 방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로 공매도 금지 효과 부분들도 일단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제 금리나 기대감까지도 일단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좀 앞으로는 좀 밸류업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투심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네. 솔직히 저는 이제 리튬가가 확실하게 좀 반등이 안 나오면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좀 강세 랠리를 좀 이어가기는 다소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요일밖에 있거든요. 어렵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리튬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판가에 대한 우려가 일단은 좀 리스크가 좀 요인이 해소가 되는 게 좀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기차 재고에 대한 정상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광물이 먼저 좀 움직여줘야만이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도 그렇고요. 예. 양극재나 음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 지금의 2차 전지 수급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바닥을 잡는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거래 대금들이 굉장히 좀 많이 터져줘야 됩니다. 일단 거래 대금들이 좀 터져주는 부분들이 오전장 이후에 오후장까지 계속 좀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들의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뒷심을 끌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 리스크 부분들이 일단은 좀 해소가 돼야만이 상방에 대한 좀 브레이크 부분들 좀 확실히 없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도 이제 밸류 다운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점은 저도 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좀 저점은 맞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악재 우려 부분들 그리고 테슬라의 연이은 악재 부분들까지도 일단은 영향이 다소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시점에서 바닥을 일단 좀 잡는 게 좀 첫 번째 요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브릿지님께서도 채팅창에 단기 반등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차는 이제 오전에 생각보다 강하네요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닥 잡은 거 치고 지금 꽤 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 잡은 치고는 지금 거래량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네.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최근에 거래량도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메이저들의 수급 이동이 계속 2차 전지 쪽으로 좀 많이 또 이동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메이저들의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해준다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실적 부분들이 올해 1분기까지는 안 좋을 것은 알고 있고 그럼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실적 회복세 기조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주가는 계속해서 선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메이저들이 좀 먼저 이동을 해주는 부분들이 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저는 그래도 2차 전지 쪽에 그렇게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상반기, 중반기 때 랠리에 비하면은 지금의 거래량은 아직까지 지금 큰 폭으로 지금 올려주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기조만 현재 유지만 해준다고 하게 돼도 바닥은 잡혔을 가능성은 저도 좀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입꼬리를 남기고 좀 차익 매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물론 지금 수급에서 단타 수급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단타적인 수급도 일단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건데 지금은 좀 단타 수급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을 해줄 수 있는 이 베타성 수급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들어가지고 있는지 오후장까지 저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속성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일단 현재 구간의 반등, 주가 탄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이 어제 나왔고 저조했지만 시간 외에서 바닥 시그널로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은 그 반등에 대한 시그널 P와 Q의 돌아섬이다라고 봤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바닥을 지금 확인하는 모양들이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그 낙폭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나 위치가 됐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재고가 안정화가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사실 최근에 뭐 테슬라의 주가도 이게 아주 부진했던 이유가 사실 이런 거거든요. 재고가 많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확인될 필요가 있고,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여기서 더 크게 악화되거나 이러지만 않는다면은 주가 자체도 조금 이제 항상 주가는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이제 바닥의 어떤 확인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그렇다면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나빠질 어떤 이게 나쁜 부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주가에서 이제 어떤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돼야 되고, 뭐 실적이라든가 또는 어떤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역시 수급입니다. 수급이 이제 사실 뭐 이차전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사실 수급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수급이 과연 이전처럼 돌아줄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제 그 확인을 한 이후에 좀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은 조금 저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당분간 연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신 거면은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센터장님, 2차 전지 sek터 자체의 밸류는 지금 적정한 단계에 왔다도 맞겠네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네, 이건? 그러니까 사실 이건 사실 수급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2차 전지는 주가가 뭐 에코프로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점에 3분의 1이 빠졌죠. 맞아요. 보통 이제 그런 종목들이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항상 이 주가라는 거는 그런 이런 항상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저점이 형성이 되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되는데, 저는 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만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이런 컨센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매량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재고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저점을 형성하고 서서히 조금씩은 이제 위로 방향을 잡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차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런 과정이 좀 선행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에서 조금 벗어나서 현 구간에 대해서 수급이 가장 중요하니까 수급을 키워드를 살펴보면요. 외국인 개인 기관이 그 2차 전지 안에서도 다소 갈립니다. 특히나 기관의 수급을 확인해 보면 최근 1월부터 2월만 들어서도 2차 전지를 대거 매수하고 상위권 10위 중에 5개 정도가 다 2차 전지 기업이더라고요. 네. 최준욱 본부장은 이러한 수급의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저도 이제 센터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조금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지금 저 PBR주의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는 고 PBR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이동됐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지금 이제 밸류체인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메이저들의 수급이 계속 이동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PBR에 대한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PBR을 지금은 생각을 하고 수급을 이동해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엔 실적은 지금 이제 끝일 거다. 실적은 지금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는 구간까지 왔고, 리튬 가격도 이미 많이 떨어졌고, 그거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하지 않았냐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 앞으로 1분기 이후에 그리고 4분기 콩콜 이후에 오히려 지금 이제 주가 반등 부분들이 점진적인 회복세를 기대를 하고 들어오는 수급이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2차 전지가 아직까지 업황이 좋아진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뭐 여전히 불확실한 리스크가 많은데도 일단 지금 더 이상 나빠질 구간들이 없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이 지금 메이저 쪽에 계속 투심을 지금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 부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계속 하루만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당분간은 계속 수급이 체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일단 수급 체계가 계속 좀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부 선행 부분들이 수급으로 잡힌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점진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로 더더욱 더 많은 수급들이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 이제 저 PBR주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부분들이 고 PBR인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다소 좀 빠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경향들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는 이제 PBR로만 굳이 따진다고 보기가 어렵죠. PBR로 굳이 따진다고 보기가 어렵고 이젠 앞으로 2차 전지 어차피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것이고 네. 점진적으로 회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이 바닥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진욱 본부장의 의견을 정리하면 현재 기관 메이저들의 수급을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바닥을 조심스럽게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네.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센터장님 공감하십니까? 센터장님은 그러한 수급과 밸류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항상 주가라는 게 선반영되게 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앞에서도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 역시 이제 이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시장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반영됐다. 보는 거죠. 보는 입장에서 이제 수급이 먼저 들어오는 거고 네. 항상 보면은 뭐 이전에 반도체도 그랬고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바닥보다 먼저 그러니까 이게 실적의 바닥보다 앞서서 수급은 이미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2차전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이제 그런 단계에 좀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수급의 어떤 변화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런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런 수급들이 어느 정도 받쳐만 준다면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들어오다가 또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결국 이런 수급의 연속성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수급의 연속성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좀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은 이거는 밸류에이션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지금 확실히 싼 건 맞네라고 해서 어느 정도 패시브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걸 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제 올라갈 것이고 어떤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워낙에 그리고 2차 전지는 기보유자분들이 너무 많기 맞아요. 때문에 이쪽 안에서 좀 구분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에코프로비엠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 네. 안에서 양극재로 새롭게 떠오르는 포스코 퓨처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캠이 최근에 또 같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슈랑 가면요. 이젠 전고체 배터리도 좀 여기가 좀 섹터가 손바뀜이 나타나면 우리가 오히려 전고체를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먼저 최진혁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지금 봤을 때 좋은 위치는 어디입니까?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고체냐 아니면 이제 뭐 지금 이제 소재 쪽이냐 뭐 양극재, 음극재냐 아니면 배터리 셀이냐 이런 쪽인데 지금 상대적으로 수급이 이동을 해주는 부분들만 놓고 보면 배터리 셀 쪽이 조금 더 강해 보이거든요. 셀이요? 저는 오히려? 셀 업체가 일단은 좀 강해 보이는 수급들이 좀 작용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삼성, ST의 좀 후광 효과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영향도 많이 부정적으로 좀 여파를 받았던 부분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뭐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2차 전지 업황의 회복 기조에 들어서야만이 뭐 전고체 배터리도 계속해서 수급 사이클이 들어와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수익성만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아직 덜 올랐던 부분들이 어디냐 하게 되면은 저는 좀 배터리 셀 업체들이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양극재, 음극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수급이 많이 몰린다 하게 되면 이 수급이 유지가 안 되면 그만큼 차익 매물도 많이 나온다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 이제 안정성 부분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금은 배터리 셀 업체들,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부분에서 프리미엄 차종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배터리 셀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수익성 방어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 SDI 쪽에 좀 메이저 수급들도 최근에 좀 많이 잡히고 있던 부분들인데 지금 부분에서는 저는 좀 배터리 셀 업체들을 가장 좀 안정적인 투자소로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좀 내가 단기 수익을 노려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전고체 배터리보단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가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투신 부분들 좀 많이 잡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은 좀 이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키포인트 그렇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과 양극재가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저는 사실 오히려 분리막 전해핵 전고체 이제 좀 안 각광받는 오른 곳. 쪽이 네,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에 또 엔캠은 그동안의 어떤 매물을 소화하며 오늘 또 하락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강했던 솔브레인 홀딩스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예. 어떻게 제2의 엔캠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앞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상황에서 수익성이 그렇게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상방이 많이 열려있진 않다. 그렇죠. 상방이 많이 열려있지가 않고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실적이 정확하게 빠르게 찍힐 수 있는 부분들은 양극재 쪽이고 뭐 분리막이라든지 음극재 같은 경우는 양극재 대비해서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가격도 비싼 편이고 그만큼 개발되는데도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전기차 업체들의 라인업 부분들을 놓켜보면은 상대적으로 양극재 배터리 부분들,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양극재 쪽에 좀 수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결국 이제 이쪽에 대한 가성비 면의 탄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양극재 쪽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좀 빨리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 수급이 개선이 되는 부분들은 실적이 지금 바닥일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급이 잡힌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수급이 빨리 회복을 해줄 수 있는 업체들 쪽에 좀 상대적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양극재 쪽이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좀 수익성 회복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덜 오른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셀 업체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수익성 방어는 좀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셀 쪽은 현 구간에서 조금 더 네. 방어적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그래도 일단 오늘의 반등을 좀 즐겨보고요. 관련된 인사이트 네. 깊게 얻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 도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